안과 질환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이걸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제 환자분도 몇 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진료실 짧잖아요. 이게 시간이.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묻고 싶은 것도 못 묻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시간상 얘기를 못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목은 진료실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이 안과 질환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안과는요 연령과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백내장, 뭐 녹내장, 황반변성, 안구 건조증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사실 이제 요새 워낙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막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생 애들도 안구건조증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나이를 허물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는 보통 60대 분들이 진료 오셔가지고 내 시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라고 오셔서 백내장이 있으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50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생겨요. 그래서 안과에서 얘기하는 노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5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안구 건조증 중에 두 가지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뿌옇게 변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 녹내장 같은 경우는 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카메라로 얘기하면은 필름이 시원찮아지는 병이고 마지막으로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윤활유, 기계로 얘기하면 윤활유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병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눈이 좋다, 나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눈이 좋다는 의미는 뭘까요? 잘 보인다? 그리고 뭐 안경 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경을 안 낀다,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다, 안과 질환이 없다 이런 걸까요? 사실 눈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의료진이 생각하는 게 상당히 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일단은 우리가 안과에 가시게 되면 이런 시력판을 많이 보시잖아요. 시력판이 이제 잘 보이면은 나는 시력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력판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명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C자를 봤을 때 요거를 갖다가 보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것도 그냥 C자도 읽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보이는 질은 완전히 틀린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면 아무리 1.0이라는 시력을 갖더라도 잘 안 보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시력의 질에 대한 검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 처음에 오시는 이제 시력판 가지고 뭐 나는 0.5야, 0.6이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내 컨디션이 나쁘면은 지난번에 한 0.8 봤는데 오늘 0.5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눈이 건강해지지 않았냐? 눈이 나빠졌냐? 그거랑은 좀 얘기가 틀립니다. 그리고 안경을 안 끼면은 잘 보이지 않는데 안경을 끼면 보이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눈이 너무 나빠요. 안경을 껴야지만 보여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안경을 낀다고 눈이 나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꼈는데도 불구하고 시력이 안 나왔을 때를 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많은 분들이 안경을 갖다가 끼게 되면은 이게 내가 근시가 심한데 유전인데 나 때문에 애들이 눈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안경을 껴서 시력이 좋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시력이라고 하는 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멀리 보는 시력을 잘 보이면은 나는 좋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시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중간거리 또 근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멀리는 잘 보이는데 책은 안 보여. 그러면 그분이 시력이 나쁜 걸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컴퓨터, PC 많이 보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보잖아요. 그것도 중간거리라는 게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나쁘다는 거는 이 거리에 따라서 또 틀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옛날보다는 좀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흔히 안과 질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뭐 무섭잖아요. 근데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백내장이기 때문에 백내장은 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만 녹내장이랑 황반변성은 좀 틀려요. 그거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결국 나이랑 관련돼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병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빨리 발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녹내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녹내장 뭐 실명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일찍만 발견이 되면은요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뭐 여기 당뇨약이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좀 분명히 계실 텐데 내가 당뇨나 혈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 이제 금방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녹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까 시력이 되게 이제 객관적인 검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말기 녹내장 거의 신경이 다 망가지는 환자분들도 1.0을 읽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으세요. 건강검진에 안과 검사가 3개가 들어가요. 뭐냐면 첫 번째 시력, 두 번째 안압, 그 세 번째 안저검사라고 해가지고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를 검사를 하는데 이거가 다 정상이라고 해서 내 눈이 건강하냐?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안과에서 시력, 안압검사, 안저검사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 병을 검출할 수 있는 정도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을 안과 가서 받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뭐 녹내장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나타나니까 상당히 진행돼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속상해 하시는 게 나 매년 안과 검사해. 근데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셨어요? 했더니 아니 건강검진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40 넘으면은 이제 반드시 안과 검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눈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환자분이랑 의료진이나 틀리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어쨌건 간에 눈이 좋은 거 맨눈으로 잘 보이면은 좋겠고요. 선명하게 보이면은 눈 좋은 거고 또 안과적인 질환이 없으면은 이제 좋긴 한데 이게 선명도의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력 가지고만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눈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교정 시력, 안경을 꼈을 때 시력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눈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눈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시력이 마이너스래요. 라고 얘기하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시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시력판에 맨 위에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근시면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시력이 아니라 굴절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은 이제 사물의 초점이 요 망막이라는 카메라의 필름에 맺혀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가까운 것도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나는 눈이 너무 좋아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애기들 중고등학교 애들 칠판 글씨가 안 보이면 안경 끼는 거는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근시예요. 근시는 초점이 이 망막 앞에 맺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는 잘 보입니다만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안경을 끼면은 멀리 있는 게 잘 보이게 됐고요. 이 난시라고 하는 거는 초점이 여러 개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시가 심한 분들은 이제 안경 교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게 어르신들은 이 난시는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각도가 삐딱한 각도면은 계단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되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특히 난시 안경을 하실 때는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한 안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건데요. 나는 젊었을 때는 2.0까지 봤는데 나이 먹으니까 눈이 나빠졌어 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과적인 문제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원시라고 해요. 그래서 원시가 헷갈리는 게 이제 그 노안이랑 되게 헷갈리거든요. 왜냐면은 원시는 젊었을 때 40세 이하에서는 눈에 힘만 주면은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여요.
그런데 이 원시라는 게 초점이 망막 뒤쪽으로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힘을 주고 본다는 것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절 기능이라는 게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 먹어서 안경을 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원시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게 안 이 원시의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은 가까운 게 안 보이기 시작해요. 40대 초, 30대 후반?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노안이 왔어.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시고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가 노안이 아니라 원시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원시는 멀리 있는 것도 시력이 떨어지고 가까이 있는 것도 떨어져요. 그런데 잠깐만요.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멀리 있는 시력은 그대로인데 책이 안 보이는 거를 노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님들 중에서 40대 초반, 중반부터 가까운 게 안 보이기 시작했던 분들은 내 눈의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단순한 원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눈 건강이 좋으면은 시력은 좋아요. 그렇지만 시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눈이 건강한 거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녹내장 말기 환자분도 1.0을 보시거든요. 두 번째, 안과에서 하는 시력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검사, 자기가 안 보이면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격 구조상 선명해 보여야지 읽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검사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이 시력이라는 게 컨디션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1.0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의 근시, 난시, 원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과에 가시면은 내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0.6이야 7이야 그거는 내가 이 정도로 그냥 볼 수 있다는 것 뿐이고요. 나의 굴절력, 내가 근시나 난시나 원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기 약간의 근시, 난시 같은 경우에는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야간에 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컨디션 좋을 땐 괜찮은데 밤에 갑자기 시력이 떨어가지고 사고 날 뻔했어 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은 카메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고요. 그리고 홍채가 이제 밤색 동자라고 얘기하는데 카메라의 조리개, 이제 망막이라는 게 이제 필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모형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은요, 눈 맨 바깥에 요거를 각막이라고 얘기하고, 집으로 얘기하면 창문이고, 요 밤색 동자가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망막 필름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고 우리가 흔히 백내장이 생기는 부위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망막에서 이제 시신경이 있어요. 이게 뇌랑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 눈이라고 하는 거는 뇌의 일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백내장인데요. 이 백내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뿌옇게 돼가지고 빛이 통과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백내장 그러면 이제 시력이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시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백내장도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 연령이랑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외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우리 눈에 있어서 자외선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든지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셔가지고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증상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거의 안과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이 백내장 증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뿌옇게 보인다, 눈이 피로하다, 시력이 떨어진다, 두 개로 보인다, 세 개로 보인다. 어떤 백내장의 종류는요, 내가 이제까지 돋보기를 껴야지 가까운 게 보였는데 안경이 없어도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야 나 이제 회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백내장의 하나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백내장이라는 게 이제 헷갈리는 게 다
다 같은 백내장이 아니라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인에 따라서 종류를 나눈 경우도 있지만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은 원래 백내장이 이렇게 투명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타입의 백내장은 이게 주변부부터 이렇게 허옇게 돼요. 그러다가 한 10년에 걸쳐 이렇게 허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시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왜 시력이 요새 안 좋지? 백내장인가? 라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야 나는 뭐 지금 눈 하나는 건강해가지고 지금 뭐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다 잘 보여 라고 눈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나이 50 넘어가지고 백내장이 없는 거는 없어요. 누구나 생겨요. 그런 타입의 백내장은 뭐냐면은 이렇게 통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렇게. 이런 백내장은 썩기 일보 직전까지 시력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환자분들이 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요새 내가 이상하네 뭐 이렇게 잘 안 보이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거의 합병증 생기기 일보 직전. 그래서 백내장 오래 놔두면 녹내장 뭐 된다, 뭐 실명한다라는 게 뭐 말들이 많은데 사실 웃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눈을 내비뒀을까? 왜 병원을 안 갔을까? 그분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요. 증상이 없는데 안과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백내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상하게 20대에서도 백내장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젊은 타입에 생기는 백내장이 중간 겁니다. 여기 껍데기, 앞껍데기에 생기거나 뒷껍데기에 생기는 타입이 있어요. 백내장이 조금만 있어도요, 시력이 무지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백내장이 조금만 있어도 야간에 되게 번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입의 백내장은 좀 가급적 수술을 빨리 하게끔 돼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백내장이 보여. 그래서 요 주변에 허옇게 된 거를 백내장이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단명이 좀 기분 나쁘지만 노인환. 그래서 노인한테 생기는 주변 허연 거고요. 이건 백내장입니다. 그리고 흰자가 검은 동자에 자라 들어오는 병이 있어요. 이거를 익상편 아니면 군날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또 백내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군날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놔두면은 이렇게까지 살점이 자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시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나 어떻게 백내장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실명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백내장 50세 이상 누구나 생깁니다. 백내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수술 시기만 잘만 저 병원에서 의사랑 상담하셔가지고 정하면 될 것 같고요. 백내장 수술 빨리 해야 된다. 어떤 건 좀 충분히 뭐 익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헷갈리게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자기 백내장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에 오시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진행할 거 나 빨리 할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침 식사하셨어요? 네. 어차피 배고플 거 점심 지금 땡겨서 드세요. 사실 그거랑 똑같거든요. 이 백내장 수술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백내장이 있어 인식하셔야 되고요. 내가 백내장으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그래야지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종류에 따라서는요, 저희가 환자분이 별로 증상이 없지만 조금 빨리 권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의료진이랑 좀 충분히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백내장의 증상이 다양한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은 뭐 뿌옇게 보인다, 색감이 조금 어둡게 보인다, 겹쳐 보인다, 눈부시다, 그리고 야간에 시력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백내장의 증상입니다. 또 나왔죠. 이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만족도, 자기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지 되는데 이게 백내장의 종류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통째로 생기는 타입의 백내장 같은 경우는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 통으로 생기는 타입의 거의 썩기 일보 직전까지 시력이 나오는 정도의 백내장 환자분한테
수술을 하자고 했을 때가 제일 저희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보이고 불편한 게 없어. 이게 강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수술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병원을 가셔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수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나는 시력이 괜찮은데 병원에서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수술 시기를 당겨서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백내장은 응급이 아니에요. 눈 수술은 이게 다시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눈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조금 빨리 해야 되느냐, 이게 모양이에요.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여기 밤새 동자가 이게 볼록볼록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이 적죠. 이런 경우는요, 급성 녹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눈이세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백내장 수술 빨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백내장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끈 같은 걸로 묶여 있는데, 이 끈이 조금 약하거나 찢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외상으로. 이거 수술 어려운 백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좀 빨리 하셔야지 되고요. 요게 이제 통째로 생긴 타입의 백내장인데, 요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밤색으로 보이죠. 이거는 백내장이 무지무지하게 딱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가 하얗게 된 거는, 이거는 이제 안압이 되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응급으로 저희가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내장 수술하고 다 잘 보이느냐? 요게 또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눈이 탁구공만 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하면 다 잘 보이겠지 그러는데,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뿌옇기 때문에 그거를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시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망막이나 그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나 다른 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까만 동자, 각막이라고 얘기하는데, 각막이 또 정상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막 같은 게, 각막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어머니들 라식, 라섹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애들 수술을 받는 건데, 그 많은 근시 난시를 수술로 인해 가지고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각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수술 전에 정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먼저 들으면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내가 백내장 수술했는데 시력이 잘 안 나와. 이거 왜 그러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각막이 안 좋았어.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오는 실망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술 전에 검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시게 되면은 시력 검사, 뭐 안압 검사, 굴절력 검사, 뭐 현미경 검사,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백내장 수술하기 적당한 눈인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안약으로만 마취를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안약으로 마취해서 그 아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수술 중에 조금 아프시면 추가적으로 마취를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는 저만 마취, 우리가 안약을 통해서 하고요.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눈의 모형도 좀 이해되시나요? 여기 밤색 동자 안에 카메라로 얘기하면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있고, 요 까만 동자라고 얘기하는 각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동자 안에 있는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가 뿌얘지는 게 백내장인데, 일단 여기에 절개, 여기 구멍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통째로 없애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남겨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껍데기를 남기기 위해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요 기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잘게 부셔 가지고 요 주머니가 껍데기가 주머니 역할을 해줘 가지고 여기에 깨끗한 렌즈를 집어넣는 걸 백내장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실제 수술 장면을 갖다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눈에 약을 넣어가지고 동공이 커졌고, 요 째입니다. 너무 징그럽나요? 괜찮나요? 요새 뭐 너튜브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구멍을 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한테 미리 이거 보여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면은 한결 편하니까. 지금 구멍 만들었죠? 구멍 만들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백내장
노란색으로 이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기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잘게 썹니다. 이렇게 쭉 반으로 쪼개고 쭉 4분의 1로 쪼개고, 그 옛날에는요 이거를 전체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뭐 12mm 무지하게 많이 쬐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2mm 갖고 쬐기 때문에, 옛날에는 왜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무거운 거 들지 마라, 고개 숙이지 마라 그랬는데 요새는 뭐 뛰어다녀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렌즈에 따라서 조금 틀려요. 어디에서 요새는 이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여요. 그래서 보통 백내장 수술 그러면 백내장을 제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백내장 결정이 됐어요. 그럼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수술 꼭 해야 되나요? 수술하면 잘 보이나요? 수술 후에 안경을 안 껴도 되나요? 노안 수술이라고 있던데 괜찮나요? 재발 재수술 해야 되나요?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면 다 잘 보이느냐? 그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녹내장, 황반변성, 뭐 시신경 그런 데만 문제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시력이 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그 안과 의사들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으로 얘기하면 창문이라고 해당하는 각막이 조금 찌그러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명 수술해 놓으면은 한 3명? 근데 자기가 3명에 속해버리면은 이제 100%잖아요 본인한테. 그래서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까만 동자 요거 각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 찌그러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부위인데, 요게 이제 시신경이고 요게 혈관이고, 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를 우리가 망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최근에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 부분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황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눈에서 중심 시력 가운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황반변성은 뭐 나이가 됐든 어떤 염증이 됐든 여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황반이 망가지는 거를 황반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황반변성이 생기면 거의 실명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주사가 많이 개발되면서 황반변성 환자분들도 초기에만 발견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는 이 황반변성에 대한 검사도 꼭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당뇨가 있으시게 되면은 이 눈 안에 이런 피 같은 게 생기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환자분보다는 시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점점점점 보이시죠? 그 속눈썹 밑에 기름을 짜는 셈들이 있는데, 이 기름을 짜는 셈에서 깨끗한 기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시원찮은 기름이 나와가지고 눈 표면에 기름기가 많으면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전에 발견이 되면은 이거부터 먼저 좀 치료를 어느 정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 요새는 뭐 남자분들도 문신 많이 합니다만, 어머니들 중에서 옛날에 문신했던 분들, 우리가 이제 점막 문신 그러는데 속눈썹 밑에까지 좀 문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딱 거기가 기름을 짜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 점막 문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요게 좀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요 찜질하고 눈꺼풀 닦고 그렇게 가지고 치료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눈에 개기름이 흐르시는 분들은 세척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거 흰자가 이렇게 자라 들어가신 분들, 요것도 까만 동자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시력 회복에 안 좋고, 요것도 잘 의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지금 툭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흰자거든요. 흰자가 그냥 봐서는 눈에 딱 달라붙은 것 같지만 잡아당기면 쭉쭉 늘어나는 조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늘어지듯이 흰자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결막 이완증 그러는데, 이거 시력도 떨어지고 잘 안 보이고 건조증도 생긴 거 되게 불편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눈꺼풀이 처지는 환자분들, 아니 뭐 나이 먹으면 처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해요. 당연한데 처져가지고 까만 동자가 눌리는 환자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금도 눈 이렇게 누르면 잘 안 보이잖아요. 2중으로, 3중으로 보이는 게 이게 눈꺼풀이 쳐져가지고 눌린 경우가 되게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해도 시원찮아요, 나온 게. 이런 얘기를 미리만 들었으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그러면 이거 마음의 준비만 하고 시력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이거 눈꺼풀 수술 많이들 하셔요. 같은 분이시거든요.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그래서 요거 눈꺼풀 수술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까만 동자 눌리는 정도를 조금 풀어주면은 이거는 시력 괜찮게 나오거든요. 또 의외로 많아요. 인공수정체 인공이기 때문에 찝찝해, 나 넣기 싫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렌즈 안 넣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좀 요세대인데요. 그 왜 요렇게 안경인데 가운데 동그랗게 돋보기가 엄청 들어가 있는 안경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80년대? 90년대? 이건 뭐냐면은 인공수정체가 개발이 안 됐을 때 이거예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안경이. 근데 지금은 요만한 거, 요만한 이제 인공수정체가 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인공수정체가 뭐 좋은 게 있냐 나쁜 게 있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능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노안 수술 그러면은 이게 뭐 특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백내장 수술인데 들어가는 인공수정체에 다초점 기능이 있는 렌즈를 집어넣는 걸 노안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난시가 들어가 있는 거 렌즈를 집어넣는 거를 그냥 난시 교정 수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백내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종류도 이렇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의사들이랑 상담을 조금 하시는 게 있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렌즈 끼면 언제까지 가니?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수술해가지고 30년째 멀쩡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렌즈에 있어서는 이 렌즈가 혼탁해지는 렌즈도 사실 없잖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렌즈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비싼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렌즈에 대한 것도 한번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경을 다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안경 무조건 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내 친구는 안경을 안 꼈어 라고 얘기하는데 친구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일반 수술, 노안 수술이 아니라 일반 수술 했는데 멀리나 가까이나 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명 수술하면 한 두세 명? 그거는 그분들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랑 자기랑 비교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할 때 의사들이랑 꼭 상담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건지를 상담을 꼭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는 내 직업, 취미 여기에 따라서 바뀌어요. 만약에 내가 평생 소원이 안경을 벗고 싶어. 그러면은 멀리 맞추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원거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뭐 먼 산을 쳐다보는 거야. 그것도 먼 거리지만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선명하게 보는 것도 요 정도도 원거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거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내비게이션 내지 운전할 때 아니면 PC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핸드폰이나 책을 얘기하거든요. 그 내가 하루에 책을 6시간씩 봐. 그러면은 돋보기 끼는 것보다 맨눈으로 보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근거리에 맞추는 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자기의 생활이랑 어떤 패턴인지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 젊음을 돌려주는 수술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은 뭐 나 별로 많이 안 받아. 한 1.0만 되면 돼. 한 1.0이 우리 집 애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노화된 렌즈를 갈아 끼우는 거지 나머지 눈의 기능까지 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경 끼셔야지 되고요. 내 친구가 나빠요. 이런 친구도 사귀면 안 되는데 뭐 너는 왜 안 보이냐? 나는 보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의 이제 능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다초점 렌즈 노안 수술 하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노안 수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단일 병원에서
이 노안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1등, 2등, 4등, 5등이 한국이었어요. 거의 미치도록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저 실손보험이 커버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작년 9월 이후에 실손보험이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에 비교해서 이제 노안 수술 건수는 무지하게 줄었어요. 근데 이게 노안 수술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수술은 아니에요. 선명도는 일반 수술이 훨씬 좋아요. 근데 노안 수술 왜 하느냐? 돋보기는 안 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성격상 아니면 직업적으로 돋보기를 끼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까운 거 볼 때 돋보기 찾으면은 사실 좀 깨잖아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생활 패턴이 돋보기를 못 낀다고 그러면 약간 선명도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잘 보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라는데 이제 어떻게 본 거냐면은 중간 거리에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들었을 때 이렇게 보이게끔. 근데 멀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멀리 볼 때 안경을 껴야 되는 게 근거리에 초점을 맞춘 경우고요. 멀리 맞추는 거는 이거는 운전할 때 멀리는 보지만 요 내비게이션이나 핸드폰이 안 보여요. 그리고 다초점 인공수소체 같은 경우에는 멀리나 가까이나 얼추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는 이제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환자가 다초점, 노안 수술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 보다 보면은 제 환자분들은 한 50%? 50% 정도가 대상인 것 같은데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눈을 노안 수술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예요. 만약에 단초점을 이제 멀리 맞추면은 벽에 걸려 있는 시계는 보여요. 그런데 카드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를 끼고 이제 선명하게 보여요. 노안 수술하게 되면은 멀리나 이거 보여요. 그러면 잘 보이는 거 아니냐? 잘 보시면은 얘는 선명한데 얘 조금 프리모통하죠. 딱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기는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건 모든 인공수정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수술했던 환자나 지금 수술했던 환자나 인공수정체 자체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공수정체가 지금 30년 동안 변화가 없으면 이제 완벽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완벽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포커스가 초점이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번진다, 달무리진다, 부시다. 이게 모든 인공수정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백내장 말고 나머지가 다 건강하다 그러면은 수술하고 환자분들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간에 무슨 뭐 레이저 쇼 하는 것 같아 라는 말들은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 대부분 한 3개월 그 정도면 없어지지는 않는데 적응을 해가지고 좋아집니다. 근데 다초점을 넣으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남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취미나 아니면은 직업적으로 이제 운전을 야간에도 많이 해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가뜩이나 인공수정체 자체가 번져 보이는데 거기다가 다초점 기능까지 들어가는 인공수정체를 넣으면은요 이게 직업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취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도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수술을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렌즈를 선택을 할 거냐, 뭐 병원에서 해주는 거 그냥 할게. 그러면 곤란할 것 같고요. 선명도를 따진다. 그러면은 저는 인공수정체. 그리고 만약에 멀리 보는 거에 맞출지 가까이 보는 거에 맞출지는 자기의 일상생활, 습관, 직업.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저 돋보기는 절대로 못 끼겠어. 그러면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고려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시가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난시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난시도 이제 인공수정체 자체에 난시가 들어가 있는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난시가 심하면은요, 이게 멀리 보는 시력도 떨어지고 가까이 보는 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한 난시가 수치로 얘기하면은 한 1에서 1.5 정도 이상이 치면 난시 교정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시를 교정 안 하면 어떻게 보냐면은 사과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려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난시가 또 심한 난시는요, 또 그 안경도 못 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시고요. 그 노안 수술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의료진 측면이랑 환자분 측면이 좀 달라요. 그래서 노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 일반 렌즈보다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 노안 수술이 지금도 발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한 2년, 4년 전부터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4년 전에 즐겨 썼던 렌즈가 지금 더 이상 안 나와요. 왜? 더 좋은 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일부 병원에서 노안 수술에 대해서 선전을 갖다가 엄청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당일 수술이네, 뭐 어떤 애, 뭐 노안을 뭐 15분 만에 고쳐주네.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장형 병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옛날에는 이게 보통 그 뭐 90대, 100대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안과의 대부분의 질환은 그 연령과 관련돼 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일반 렌즈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측면으로 보시면 이게 인터넷 또 지인 저는 누가 그랬다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 친구는 이러한 렌즈를 사용을 했대 라고 해가지고 이거 넣어주셔 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브랜드 딱 정하셔가지고요. 근데 그게 모든 환자들한테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되고 수술 시기에 대한 거 그리고 만족도 그리고 이게 아직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안 수술 안전할까요? 요즘에는 괜찮아요. 할만은 해요. 할만은 하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통하셔서 하셔야지 되고 내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은 왜 안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시고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하지 말래, 뭐 의사가 하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거는 되게 많으세요. 그 백내장 수술 후에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고 한꺼풀 쓰인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 백내장 수술 후에는 이게 흔하게 생기는 증상인데 이제 일시적으로 안구건조증이 되게 심하게 생기세요. 그래가지고 백내장 수술 후에 시력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 받으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눈물을 염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좀 두꺼운데 얘 되게 얇잖아요. 이거 눈물이 그만큼 적다는 건조증이고 까만 동자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기름 그리고 눈곱이 찐덕찐덕한 눈곱이 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도 수술 후에 좀 치료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냅두면은 뭐 시력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고요. 요거가 되게 많으세요. 이게 백내장 수술 후에 이게 뭐 하루살이 같은 거 점점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 고생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수술 합병증이냐? 왜? 나는 수술 전에 못 느꼈으니까 합병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 여기가 이제 그 뿌옇게 되는 게 백내장인데 백내장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증상이 많이 느끼게 돼요 환자분들이. 왜냐면은 눈 안에는 빈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젤리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젤리가 녹아요. 왜? 50세가 넘으면 누구나 녹아요. 그리고 근시가 심하면은 10대에서도 녹아요. 그럼 녹은 부위랑 녹지 않은 부위가 엉겨 붙어가지고 이런 게 생겨요. 이게 어떤 증상을 일으키냐면은 맑은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흰 벽을 쳐다보면은 뭉게구름이 왔다 갔다 해 라는 분들도 계시고 벌레가 왔다 갔다 해 파리 날개가 왔다 갔다 해 점이 왔다 갔다 해 이런 거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백내장이 심하면은 이게 가려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을 제거하니까 깨끗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심하게 느껴가지고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 선생 괜히 백내장 수술했어 이것 때문에 죽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3개월 기다려. 그러면은 대부분은 3개월 정도 지나시면은 좀 없어지지는 않아요. 적응을 하셔가지고 좋아지시고요. 이것도 많이 해요. 백내장 수술해봐야 얼마 안 간다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재발했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백내장은 기본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내장을 껍데기를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주머니 안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증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주변부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 이게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이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뿌옇게 변합니다. 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후발성 백내장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백내장이 재발된 것 같이 느껴가지고 이거를 이름을 완전히 세계적으로 다 바꿨어요. 후낭혼탁이라고. 요거는 다시 수술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레이저 치료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백내장 수술의 완성이에요. 내 친구는 안 했대는데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안 생겨야지 좋잖아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포의 증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포가 건강하면 빨리 생겨요. 젊은 애들. 20대, 30대 백내장은 거의 6개월 안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90 넘어가면 좀 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빨리 생기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싫지만 저희들은 이분은 뭐 세포 활동 좋네. 뭐 그렇게 사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이죠. 약물로 백내장을 고쳤다고 하는데 뭐 침 한방에서는 침으로 뭐 하고 저는 이제 그런데 그 약물은요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거 25년 전에 제가 실험했던 건데 이게 백내장 더디게 하는 안약을 넣었던 토끼랑 넣지 않은 토끼랑 비교를 했더니 별 차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해가 없으면 팔거든요. 침은요 아니에요. 침으로 백내장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백내장이라는 게 단백질 변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계란 후라이 하면 계란 터트리면 흰자가 뿌옇게 변하잖아요. 그 원상복귀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녹내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녹내장 무섭죠. 이제 백내장은 무서워하실 필요 전혀 없는데 녹내장은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녹내장이라는 거는 기본은 뭐냐면은 우리가 눈 물렁물렁한 정도를 안압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서 눈이 딱딱해져서 신경을 눌러서 죽여버리는 게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왜 녹내장은 실명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손상된 신경은 되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내장의 치료는 죽은 신경을 되살리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나빠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으로 일단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처음에는 속상해도 하시지만 이제 치료에 열심히 하시는데 이 녹내장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당뇨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 열심히 약 드시지만 가끔 까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을 좀 까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녹내장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정말 녹내장, 신경이 죽었어. 그건 녹내장이고 녹내장 의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녹내장과 정상의 중간 단계? 그 정도? 그래서 이 환자분이 만약에 위험인자를 가졌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녹내장이었다. 아니면 당뇨가 있다. 이런 분들은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고안압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안압이 높아. 안압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이 한 수치로 얘기하면 10에서 21 정도거든요. 근데 안압이 높은데 녹내장 검사는 정상이야. 그거를 고안압증 그러고요. 이 고안압증 환자는 의사들마다 조금 얘기가 틀려가지고 그냥 냅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냅둔다고 했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요 검사 통해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게 있으세요. 그래서 고환압증 환자의 한 15% 정도에는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의 이제 분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선천적으로도 녹내장이 또 생겨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녹내장이 있는데 이 증상이 있는 녹내장이랑 없는 녹내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발 개방강 녹내장 뭐 말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요거거든요. 그리고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은 원발 개방강 녹내장 같은 경우는 안압이 높아요.
그래서 시신경 손상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압 낮추는 약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은 안압이 얼마나 유지되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안압이 정상이면서 녹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연히 발견이 돼요. 요 정상 안압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통해 가지고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저검사 통해서. 그래서 그리고 원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급성 녹내장인데 눈알이 빠지는 것처럼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토하고 뭐 그러는 경우를 요거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증상이 차라리 있으니까 괜찮은데 얘네들은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녹내장이라는 게요, 이거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이걸 이제 각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부위, 그 요 부위에서 물 흐름이 이렇게 원활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녹내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이 워낙이 많기 때문에 이 안약 자체가 워낙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녹내장의 증상이라는 게 뭐 책에 저희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보시게 되면은 뭐 충혈이 된다, 흐리게 보인다, 통증 온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시신경이거든요. 요거랑 요거 색깔 틀리죠. 이 가운데만 이렇게 허였는데 얘는 전반적으로 허였잖아요. 요게 정상이에요. 근데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야가 주변부부터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면을 보더라도 옆에 약간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사람 없잖아요, 고개를 돌리지.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주변부부터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안 되세요. 그래서 요 말기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있죠, 여기가 지금 보이거든요. 여기가 주 1.0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운전하시면 큰일 나죠. 가운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을 되돌릴 수가 없고요. 그 안압 조절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약물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레이저 치료나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물이 워낙이 많아요. 약물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약을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모든 녹내장 약들이 조금씩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작용이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닌데 뭐 충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통증이 생긴다든지 뭐 이물감이 있다든지 그거 참지 마시고요. 왜냐면 어차피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 자기한테 맞는 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물로 충분히 그 안압이 조절이 안 됐을 때 부가적으로 합니다. 흔하게 받는 수술은요, 섬유주 절제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칼집을 내 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빠지게 나가끔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여기가 지금 사진은 잘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빠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임플란트라고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빨대 같은 거로 꼽아가지고 물을 빠지게 나가게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녹내장 실명돼요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이게 그 조기 발견만 되시면 이게 녹내장 갖고 실명하는 경우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꾸준히 안약만 잘 사용하시면 괜찮고요. 지금 여기 안과에 안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금년부터는 이게 헷갈리거든요. 자기 생일달에는 안과에 꼭 가셔가지고 안과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자기는 녹내장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하고 싶은데 안 해준다. 안 된다고 하더라.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안약이 발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술이 되게 흔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술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안약 가지고 충분하니까.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안약으로 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안약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가 계속 나빠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약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쓰고 있는 안약이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안약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약 종류 중에 하나는 10방울 먹으면 심장마비 돼요. 네. 그 안약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그 안약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한 가지 정도만 냉장 보관돼 있고 나머지 실온 보관이에요. 만약에 전용 냉장고를 사용한다면 뭐 오케이인데 이 냉장고 자체가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빠요. 그리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일회용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안약들은 개봉한 다음에는 무조건 한 달이에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언제나 개봉하시면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언제 했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안약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진 다들 핸드폰 쓰시잖아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뭔지. 요즘에는 모든 약이 다 일회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뭐 녹내장 약도 이제 일회용이고 뭐 염증약 뭐 다양한 안약들이 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까지 눈물약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이 염증약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약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염증 줄이는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일회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눈의 면역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2차적인 감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곰팡이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분 실명하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넣고 있는 약이 인공 눈물이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그렇게 안 넣으셨겠죠. 그래가지고 사진 꼭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요새는 안약 종류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안약이 어떤 안약인지 의사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름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바르게 안약 넣는 법. 손 깨끗이 닦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눈꺼풀을 조금 당기셔가지고 요 끝에가 닿지 않게 하고 이제 지그시 눈을 갖다가 감고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고 일회용이 아무래도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는 조금 더 나실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회용이 노안이 오게 되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이 편하신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고 이게 일반적인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 안 되시니까 넣으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있는 안약 사진 찍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냉장고 보관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개봉 후에 한 달 내 일회용을 갖다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번 쓰고 놔뒀다가 또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보고가 됐는데 그 사이에 균 감염이 돼가지고 눈에 궤양이 생긴 케이스들이 보고됐기 때문에 일회용은 어디까지나 일회용입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아마 진료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아버님이랑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은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